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세기본법도 여러 가지 개정이 되었지만 그중 중요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납기 전 징수인 경우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자, 납기 전 징수. 자, 근데 송달 지연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송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기 전 징수 사유. 그 중에 납기 전 징수 사유만 해당됩니다. 자,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될 때 이 송달 지연하는 경우 사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게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말이 약간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개정 전은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봅니다. 근데 당해 고지서가 도달 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다면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봅니다. 근데 말이 약간 바뀌었는데, 자, 개정 후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한 경우, 즉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도달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만 약간 바뀌었죠. 두 번째는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도달했는데 아직 납부기한이 4일 남았습니다. 그럼 그 4일을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겁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4일 남은 기간을 납부기한의 만료일을 본다는 겁니다. 즉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고지서 도달했는데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일주일 지났어요. 그럼 오늘이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내용이죠. 개정되었지만 뭐 말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우편 송달 있죠. 우편 송달. 자, 원래 등기 우편, 통상 우편을 통하여 송달합니다. 이걸 우편 송달이라는데 고지, 독촉, 체납 처분, 세법에 의한 명령 이런 거는 반드시 등기 우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 중간연합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징수와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 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작은 금액 50만 원 미만은 등기가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우리 납세자에게 송달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신고는 했죠.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했습니다. 근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신고는 적정하게 했습니다. 신고는 적정하게 그 신고 기한까지 했는데 원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우리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법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법은 우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는 12월 31일 말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는 일기 확정 신고라면 7월 2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신고를 했지만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돈 내라고 고지하겠죠. 근데 이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산세 납부 의무 성립 시기. 원래 가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원래 가산세는 본세가 성립할 때 그때 가산세 성립합니다. 가산세가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이 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뭐 적게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가산세인데 원래는 이제 종전에는 납세 의무 성립할 때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이 가산세도 같이 성립하는 걸 보았지만 자, 올해부터는 조금 세부적인 항목을 두었습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 과서신고 초과 환급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뭐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 본세가 이때 성립하기 때문에 가산세도 이때 성립하는 거죠. 거의 비슷하지만 별도의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별도로 우리 세부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납부지연 가산세 등은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때 납세 의무를 각각 성립하는 걸로 별도로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 고지서라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자,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을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즉 본세가 성립할 때, 자, 다 외우긴 그렇고요. 우리 납부 고지서와 무신고, 과소신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 두 가지만 별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납세 의무 자동 확정되는 세목, 납세 의무 자동 확정되는 세목. 자,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인지세, 완전 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에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 근데 개정된 내용은 하나 더 추가됐죠.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 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 보통 워낙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이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속 증여세의 포탈 제척기한. 우리 제척기한이 있죠.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제척기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면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원래 상속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죠. 원래 상속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인데 별도의 특례가 있죠. 알면 국가에서 1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제척기한 특례가 있습니다. 알면 1년 이내에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국세청이 알면 나중이라도 15년 뒤라도 알면 그때부터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특례가, 자, 우리 프린트에 있죠. 네. 근데 올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이제, 명의신탁 자산의 증여이제 한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이제. 자, 다 합쳐가지고 일단 50억은 돼야 됩니다. 50억. 50억은 초과돼야 됩니다. 50억 미만짜리는 하지 않고요. 다 합쳐서 50억 초과가 되어야만 이 상속증여세의 특례 제척기한을 적용을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이제 하나가 추가되었죠. 명의신탁 증여이제 간단한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가지고 있는데, 자, 돈은 A가 냈어요. 주식 취득하기 위하여 돈은 A가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 주주 명의도 A로 해야 되겠죠. 근데 B 명의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명의신탁 증여이제입니다. 자, 이렇게 A의 자금이고 A가 주주로 등재해야 되는데 A가 돈을 냈고 주주 명의가 B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이제라고 해서 A가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거로 보아서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국세청이 알면 나중에라도 1년 안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죄송합니다. 국세징수의 소멸 사용. 이것도 좀 참고 목적,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자, 22번부터는 중요합니다. 우리 국세 징수의 소멸시효. 국세 징수의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가 5년짜리가 있고요. 우리가 10년짜리가 있죠. 자, 근데 이게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자, 5년, 10년 따질 때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자, 다음 이제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요건. 자, 23번째. 이거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수정신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해서 자진해서 많이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수정신고, 경정청구. 근데 이제 자격 요건은 당초 신고한 자. 둘 다 법정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자, 제출한 자. 근데 올해 개정된 내용은 플러스 기한 후 신고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즉 나중에 신고한 자도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한 후 신고한 자 포함. 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둘 다 당초 이제 법정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즉 신고한 자, 신고한 자가 자격 요건이 되는데 올해 개정된 내용은 이제 기한 후 신고한 자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한 자도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뒷장에 나오는 우리가 기한 후 신고할 때도 감면해 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개정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 감면,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면 10% 감면인데, 자, 이 가산세,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더 쪼갰습니다. 1년 이내면 90, 1개월 이내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면 10% 바뀌었죠. 90, 75, 50, 30, 20, 10. 네. 굉장히 우리 납세자에게는 유리한데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개정 내용입니다. 복잡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자, 여기도 우리 50%, 20%밖에 없었죠.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인데 이제 1개월 이내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갰습니다. 둘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 더 많아졌죠? 자, 그 다음 이제 불법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받는 거 이제 불법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불법 청구, 세금을 돌려달라고 불법 청구. 어떤 불이익이 당했을 때, 납세자가 불이익 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 불법 청구인데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받는 거는 이 불법 청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불법 청구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회계 2급, 3급 개정세법 특강 이제 모두 마칠 건데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 개정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올해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규 이론 시간에 또 상세하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